청춘의 메시지 이야기쇼 훌린 반갑습니다. 그대의 기계가 청춘의 물결 위에 올라있는 한 그대는 80세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네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비웃었어요. 동훈씨,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방금 그 글은 싸움의 울만의 청춘이라는 글이죠. 예. 정말 좋은 글인데 연기는 어찌됐든 내실 좋아요. 네, 어쨌든 오늘 청춘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먼저 두 분은 그 청춘 본인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저는 제가 늘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철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 이준희 아나운서. 저는 방청객 사이일 때 몰랐는데 두 분 옆에 서니까 전 청춘이네요. 최고, 리액션 최고. 자, 아무튼 오늘 청춘을 이야기하는 시작하는 이유가요. 오늘의 주인공 수배수님이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청춘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어떤 분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가 확실합니다. 군인들의 찾아가는 미문 열차 우정의 무대. 잘생긴 분수는 나오자고 하시죠. 네, 모자 벗어보세요. 지식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학생판 퀴즈 프로그램의 원조 퀴즈 아카데미. 축제 퀴즈 아카데미. 너무 맛있어. 영예의 연 7승을 차지했습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쾌한 일요일 밤을 책임져온 일요일 밤의 퀴즈. 제목만 들어도 새록새록 생각에 잠기는 추억의 방송들인데요. 이 프로그램들의 중심에 국내 1호 스타 퀴즈, 주철한 퀴즈가 있었습니다. 손대는 프로그램마다 대박을 기록한 성공한 연출자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살린 한 방송사의 스스로, 그리고 대학 강단의 교수, 동시에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까지. 변신은 했지만 변심은 하지 않았던 원동력. 그 이름 청춘. 맨날 시대에 나와서 우씨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철없는 만년청춘 지철하니 이 시대의 청춘들을 도발하다. 나무도 보고 뭐 다 제가 말을 걸어요. 사실은 안 추워? 여러분 한번 미쳐보는 거예요. 그게 젊음인 거예요. 제가 박명수에게 부드럽고 했듯이, 다상하게, 제가 박경민에게 했듯이 너 할 수 있어. 유연하고 친절하게, 부자유신 정신으로 청춘을 소용하다. 네, 청중을 울리고 웃기는 감동의 대명사이자 주옥같은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주철한 PD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나이에 상관없이 청춘으로 사시는 분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죠. 보시기에 오늘의 초대 손님이 네, 참고로 초대 손님의 그 아드님이 아마 우리 오늘 방청객들보다 나이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20대 초반 내지는 20대 중반 대학생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아, 어떠십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 앞에 지금 자리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매우 기쁘고 행복한데요. 네. 사회자는 마음에 안 드네요. 왜냐하면 사회자가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나이를 의식하며 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저는 아직 나이에 그 좀 자신감이 있는 나이거든요, 제가. 당신보다 나도 자신감이 있거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농담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나이를 의식하며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59살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이가 몇이냐 물었을 때 내년에 60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죠. 근데 놀랄 때 전 즐거워요. 왜냐? 내가 곱게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동안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동안보다 중요한 건 동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안에는 철자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철이 없이 살거든요. 예, 철이 없다라는 것은 예의가 없다라는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좀 즐기는 삶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보다는 좀 젊게 이렇게 보이고 또 젊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상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인께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 보통 앞서 나이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보기 힘든 복장입니다. 근데 네. 저보다 우리 사회자가 조금 더 고정관념의 포로가 된 것 같아요. 포로까지?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나이가 뭐 내년에 뭐 60이다 이래서 60에 맞는 어떤 그런 나이가 있다. 그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입고 싶고 자신에게 어울리고 남들에게 좀 피로함을 혹은 무례함을 주지 않는 그런 복장이라면 저는 어떤 의상도 허용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수영복을 입고 나왔다. 그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제가 지금 수영복 입고 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이 고정관념 속에서는 저런 옷이 저런 색깔이 저런 나이에 어울릴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어울립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 여러분들은 주철한 PD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 하신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일밤도 있었고요. 퀴즈 아카데미도 있었고요. 몰라요, 이 친구들은. 퀴즈 아카데미가 80년대 후반 프로그램. 자세한 프로필을 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우리 말씀객들에게? 그렇죠, 예. 예. 나이 얘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프로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분만 1955년 마산 출생이십니다. 55년. 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졸업하셨고요. 모교에서 국어교사로 교편을 잡으셨었습니다. 1983년에 교사를 관두고 MC PD로 입사를 하셨는데 교사를 몇 년 하신 겁니까? 2년 반 했죠. 2년 반. 아이들이 말을 안 듣던가요? 아니죠. 저는 좀 약간 독특한 그런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요즘이야 뭐 원빈, 현빈, 뭐 강동원 전부 군대 늦게 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6살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간 친구들은 뭐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렸고요. 또 부대에 가보니까 이제 고참들이라 그러죠. 그분들은 저보다 보통 4살 정도 어리더라고요. 네, 그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사 그만두시고 2년 반 하시고 PD로 입사를 네. 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 장학 퀴즈 조연출을 거치셨고 퀴즈 네. 아카데미 연출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 우정의 무대 1월 1월 때문 같은 그런 인기 프로그램들을 속속 만들어내셨었죠. 2000년에 대학의 언론영상학부의 교수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민영방송의 사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종합편성 채널의 본부장으로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는요 임원과 더불어 현지에서 또 제작 현장에서 하는 그런 대PD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를 이제 띄워주시려고 이제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신 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기쁘진 않네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 사람이 몇 살 때 뭘 했고 무슨 PD를 했고 교수를 했고 뭐 사장을 했고 제가 이제 자랑하러 온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들이 아까 몇 살이라고 밝혔나요? 네, 제 아들은 지금 26살인데 여러분들이 대체로 저희 아들보다 아마 더 어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저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라는 건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멀리 살고 가까이 살고 뭐 같은 동네 살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즐겁게 동행한다면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대구에 와서 좋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친구가 되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기분이 또 남다른 게 제가 처음 아나운서의 꿈을 키울 때 한 방송사의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의 취향을 알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딱
지원하려 순간 그만두시더라고요. 왜 그만두신 건가요? 취향 공부는 다 하셨는데 이미. 네, 다 했는데 나는 이제 그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됐는데 마음속에선. 글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뜻한 바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시는 건 아니죠. 고등학생들은.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아마 사장을 그만둔 거는, 또 다른 어떤 즐거운 세계가 내 앞에 열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은 많이 들었지만, 반올림에서 한 2년 정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사장이라는 그 직책은 저에게 썩 어울리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관리자라 그러잖아요. 관리라는 건 뭐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저에게 제가 꼭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조금 싶었고요. 다만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어디서 사장을 하라 그러면 제가 좀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제 인생에서는 가장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고통 속에서 사람은 또 성장하고 또 강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거침으로써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좀 더 어떤 일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랑스러운 그런 추억의 시간이다. 수학을 예를 들면 쉬운 문제 하루에 100문제 풀어요. 실력은 안 늘어요. 누구도 실력자라고 인정도 안 해요.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 모두가 다 이건 정말 힘든데? 라고 할 때 문제를 풀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죠. 실력자죠. 그래서 제가 풀기에는 조금 버거웠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것도 자신감으로. 맞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선생님 옷이 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원 씨 아까 연기보다 훨씬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훈 씨가 뭐가 되나요? 그러면 그 CEO 자리를 내려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종편 채널의 제작 PD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기록에 남잖아요. 이거는 한번 방송을 마쳤다고 해서 개운하다가 아니에요. 계속 남아서 나중에 사람들이 또 보고 이때 이 사람은 이 말을 했는데 왜 나중에 또 다른 말을 하지?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신중하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때는 정말 나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시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시면 직장을 잃게 돼요. 사실은 제 친구들도 10명 중에 7명은 직장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백수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회사에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MC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MC 할 수 있어요? 사과하세요. 지금 눈빛을 보면 그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열정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때 저에게 또 새로운 직장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이렇게 달려간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장 자리를 그만두고 저는 사실은 자유기고가가 돼야겠다. 저는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음악도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네. 근데 저는 인기를 얻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노래를 많이 만들었고 제가 그 회사 사장을 그만두고 가장 보람 있는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15살 때부터 꿨던 꿈이 있어요. 내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음반을 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무명 가수인 셈이죠. 네, 무명 가수예요. 근데 제가 조용필 씨나 이런 분에게 도전하려고 음반을 낸 거는 정말 아니에요. 동네에서 축구하는 아저씨의 심정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시죠? 박지성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그 창작물을 좀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차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유로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음반을 냈어요. 음반을 내고 제가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6번이나 공연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또래 사람들은 매우 좋아해요. 왜냐하면 동시절에 겪었던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노래에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CD를 선물하기도 하고. 제가 음반 2개 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개 낼 계획이 있어요. 근데 계획이죠. 근데 항상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좀 늦지 않는 것 같아요. 늙음이 더디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속의 계획으로는 음반을 계속 내서 제가 만들었던 모든 노래들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 아니 근데 이집 가수신데 이 뭐 광야, 그대는 가고, 초승달 뭐 곡들이 다 사연이 있는 곡들이라고 들었어요. 사연 많죠. 재밌는 사연은 재밌는 사연. 주필님. 네? 사연 전에 네. 한번 도와주십시오. 뭘요? 잠깐. 제가요, PD 생활 시작한 지 딱 30주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MBC에 처음 들어가서 제가 만든 노래를 이렇게 방송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 주제곡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아마 우리 여기 친구들은 그 노래를 듣고 자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여라 꿈동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모여라 꿈동산. 모여라 꿈동산. 모르죠. 어린 친구들은. 아시죠? 네, 저는 알죠. 근데 모여라 꿈동산은 그 인형, 사람과 인형이 같이 많이 나오는 프로인데요. 그 인형을 살을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커서 바베큐 타는 얼굴이 큰 사람을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부르는 그게 아직도 내려오죠. 네, 저요. 아니 적당해요. 네. 근데 모여라 꿈동산 옛날 생각하면서 그 노래 한번 해볼게요. 굳이 원하신다니까. 길을 돌아 구름을 타고 꿈동산에 왔어요. 새들은 날아 꽃들은 피어 노래하는 꿈동산 하루하루 밤이 모두가 숨기고 하루하루 돌아요. 꿈동산 담장을 걷고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기억납니다. 꿈동산의 담장이 없으니까요. 예. 웬만하면 방청객 때 따라 부르실 텐데 다들 잘 모르시는 세대신가? 어찌됐든 어려운 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방송 편집 나갈 때는요, 오리지널 켜주세요. 예. 아까 꿈 얘기하면서 지금 음반 얘기 나왔는데요. 근데 그 주필님 말씀은 꿈을 이룬다라는 것이 꼭 사회적 성공, 돈을 벌고 이것과는 다른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꿈은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꿈이라는 것이 그 소위 말해서 소망이나 희망에 가까운 꿈도 있지만 욕망이나 욕심에 가까운 그런 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꿈을 꾸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그 성적이라는 말을 옛날부터 거꾸로 썼어요. 행복은 적성순이다. 성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의 꿈을 이루면 되는 것이고요. 또 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시는 장미란 선수 있잖아요. 아주 역도 잘하는 장미란 선수가 김연아 선수를 계속 부러워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도 피겨를 하고 싶어. 그거는 제가 볼 때 말리고 싶은 꿈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고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적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발견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발견하기 어렵다면 부모님, 선생님, 또 선배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말 우리 울림이라는 프로에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성공했다. 그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고요. 좋은 친구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는 건 MC들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요, 제 친구들은 많이 늙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보다 제가 덜 늙은 이유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은 어린 나이 때, 젊은 나이 때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외선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늙어요, 그러면. 근데 저는요, 축구를 못했어요. 축구를 못하니까 축구 팀이 갈리면 제가 혹시 들어가는 팀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니까. 야, 너 좀 빠져. 너 좀 빠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빠져서 어디로 갔겠어요? 그늘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늘에 이렇게 앉아서 저는 친구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냥. 응원하다가 좀 재미없으면 저 혼자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을 덜 받은 이 피부의 탄력성? 뭐 이런 게 전 생겼고, 확실히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요, 친구들에 비해서 주름살이 적은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의학적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마 전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건 결국은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리고 그 대화에 차마 말로 못하는 건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움을 글로 표현하고 또 음악으로 표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어 교사도 뭐 무난하게 잘했고 또 PD도 그런 거거든요. PD라는 건, 무한도전 PD는 뭐 하는 PD일까요? 무한도전 PD는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을 모아야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유재석을 모아야겠구나. 박명수, 그죠? 노홍철 씨, 정영돈 씨, 정준하 씨, 이런 분들을 쭉 모아서, 야,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좀 더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걸 또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게 PD거든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PD 생활을 하면서도 즐거웠고요. 그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요. 연예인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또 그냥 일반, 제가 아까 우정의 무대 얘기하셨지만, 군인들, 제가 우정의 무대 할 때가 1990년도, 91년도인데, 그때 20살이었으니까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지금 40대 중반이 됐잖아요. 여전히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만남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은 출연자와 방청객으로 만났지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청춘이란 주제로 우리 주찬 PD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강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차 타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기차 안에도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 보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사자, 호랑이, 기린, 코끼리, 악어, 동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동물원에서 제일 행복한 동물은 뭘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힘센 동물은 뭘까? 그러면 사자다, 호랑이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키가 큰 건 누굴까? 기린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죠. 동물원의 동물 중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동물은 누굴까? 공작새.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가장 힘이 세다고, 가장 키가 크다고, 가장 빨리 달린다고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지금은 www.co.kr 이런 거잖아요. 인터넷 우리 망의 세계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망을 깔아야 할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원망이라는 망을 많이
깔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키가 작지?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기 때문이야. 나는 왜 돈이 없지? 아빠가 돈을 못 벌기 때문이야. 나는 왜 대구에 태어났지? 아, 우리 아버지가 대구 사람이기 때문이야. 원망이에요, 원망. 그죠? 근데 원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어요. 저도 원망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망은 가급적 망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깔고 있는 망이 선망이라는 망이에요. 선망. 선망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김태희 씨를 보고 아우 엄친딸이라 그러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얼굴도 예쁘고 CF로 돈도 많이 벌고 그죠? 야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고 또 예를 들면 재벌이라 그러죠? 굉장히 돈이 많아. 저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집의 정원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 집에 수영장이 있을 거야. 집에 차는 몇 대일까? 이런 거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고 예일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고 그죠? 대한민국에서도 소위 말해 명문 대학을 다닌 사람을 보면서 또 부러워하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잘생긴 걸 부러워하고 부자인 걸 부러워하고 똑똑한 걸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걸 부러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을 안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착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또 저도 제가 여기 와서 내가 명예를 더 높여야겠다. 더 인기를 끌어야겠다. 내가 다음 선거에 출마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지는 정말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좋은 인연을 맺고 이 중에 또 몇 명은 저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요. 행복을 받는 게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을 줄 때 여러분 이렇죠. 엄마를 원망해. 근데 엄마를 한번 행복하게 해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행복이 스며들어요. 사실은 엄마는 도대체 왜 나한테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착한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착한 사람 한번 닮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는 거. 선망은 오래가질 않아요, 일단. 그리고 선망은 대체로 미움의 선과 연결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깔아야 할 망은 희망이라는 망을 까시라 이거죠.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 그런데 너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희망이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죠. 소망이라는 건 그냥 바라는 거지만 희망이라는 거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yes, you can. 너 할 수 있어.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젊은이들에게 겁을 주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너 그러다가 그지 돼? 너 그러다가 망해? 너 그러다가 결혼도 못해?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줄 것이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제가 왜 박명수 씨나 박경림 씨 같은 분의 그 주례를 쓰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박명수 씨가 데뷔한 것은 꽤 오래됐을 때 인기가 없어요. 맨날 텔레비전 나와서 우이씨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많은 PD들이 야 너 이제 좀 전업해라. 이제 너 개그맨으로 안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명수 씨 당신은 지금은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지금은 아직 관객이나 시청자들이 당신의 그 실력을 인정을 안 해. 그러나 당신이 계속 꾸준히 열심히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거야 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저는 박명수 씨한테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 모든 연예인에게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명수 씨는 그것이 굉장히 고맙다고 느끼고 결혼할 때는 이미 인기 굉장히 좋아진 사람이 됐어요. 2인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또 수입도 많아지고.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방송국에 사장도 있고 지금 여러 지금 잘 나가는 PD들도 많은데 나는 이미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지금 다시 현업으로 돌아왔지만 왜 그렇게 나에게 주례를 의뢰하느냐?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이 지쳐갈 때,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 때 희망을 주셨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그를 해주면서, 안아주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새로운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사람이다. 박명수 씨야말로.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싶어. 젊은 우리의 꿈, 그지의 날개로 활짝 날아보자. 젊은 오늘의 삶, 맞닿은 어깨로 함께 뛰어보자. 자,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돼서 여러분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었죠? 근데 나이만 먹어서는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먹어야 되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요,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잘 안 먹어요. 마음을 먹어도 나쁜 마음을 먹는 거야. 여러분이 먹어야 할 마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먹으세요. 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 강호동 씨나 유재석 씨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오래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고 싶다. 흔히 아이돌 스타라고 하죠. 아이돌 스타들도요, 얘기를 해보면요, 왜 당신은 춤을 추는가? 내가 즐겁고 또 남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실력을 계속 전문성을 연마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당신의 재능과 봉사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으란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먹는 게 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 욕만 먹는 것도 아니고 나이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먹어라.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흔히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저는 잘 먹고 잘 써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이 써야 할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식하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간을 쓰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보다 더 행복한 자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셨죠. 친구의 권유에서 오실 수 있고 또 누구의 부탁을 받고 올 수도 있고 또 진짜로 한번 방송국에 가서 한번 누군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쓰느냐 그것을 결심한 후에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시간을 잘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평균 연령이 한 20살도 아마 안 됐을 수가 있겠어요. 고등학생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고등학생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거, 저는 목표가 하나 딱 있었어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은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교과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고요. 실제로 제가 국어 교사를 나중에 했고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질문해요. 국어 교사 계속하지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가 뜻한 바대로 꼭 되지 않아요. 저는 운명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운명의 여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운명의 여신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세요. 운명의 여신은 분명히 인상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상을 계속 쓰고 다닌다. 운명의 여신이 피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겨진 인상은 구겨진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인상을 구겨뜨리면 인생도 구겨집니다. 그러니까 밝게 맑게 이렇게 표정을 좋게 하시면 운명의 여신이 말을 걸 거예요. 그리고 운명의 여신이 여러분 솔직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게으른 사람을 좋아할까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죠. 정답은 나왔네요.
항상 인상을 밝게 하고 소위 말해서 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솔직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운명의 여신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운명의 여신이 저를 어떤 때 MBC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장을 또 갖게 됐고 지금도 저는 이 나이에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써라. 그 다음에 여러분 써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써야 되겠죠? 좋은 마음을 써라 이거죠. 그리고 머리를 잘 써야겠어요. 머리와 마음을 잘 쓰는 거를 우리는 신경을 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엄마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런 말 하면 엄마들이 상처받아요 여러분. 엄마가 신경 써주는데 왜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엄마 신경 써줘. 그렇게 하세요.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잘 쓰고 그리고 힘을 잘 써야 되겠죠. 여러분의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탄생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대통령도 힘을 잘 쓰고 그분은 사람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잘 쓰세요. 선생님과도 대화를 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부모님과도 우리 아버지 말이 안 통해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하게 할까 연구하세요. 아버지도 알고 보면 외롭답니다. 아버지도 여러분과 따뜻하게 대화하고 싶어 할 거예요. 다만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잘 쓰세요.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꼭 써야 될 거, 잘 써야 될 거. 여러분은 지금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안 하셔야죠. 아직 젊으시니까. 돈도 잘 써야 돼요. 돈도 이 돈을 쓰는 것이 누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돈을 쓴다면 조금 슬기롭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젊은 분들에게 올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꼭 이것만은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일기를 쓰세요. 글을 쓰세요, 여러분. 이 글이라는 건요, 반성의 기록이에요. 희망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뭔가 우울한 일이 있다, 뭔가 상처받은 일이 있다, 그런 걸 한번 글로 써보세요. 며칠이 지나면요,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나라를 구하신 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분의 위대함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전쟁 시기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는 거야. 근데 이순신 장군의 일기 중에 우리가 유명한 거는요, 딱 한 문장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에서는 지금 외적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150척, 250척 그런 배가 몰려오고 있고 우리는 12척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것이 부족할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것이 있다. 그러려면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쓰시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죠. 저는 이제 회사에서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가거든요. 한 30분 걸어가요. 30분 걸어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면서 거기 나무도 보고 거기 보면 건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제가 말을 걸어요, 사실은. 여러분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어제 본 그 나무가 그대로 서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여름에 본 그 나무는 아니에요. 그죠? 그 나무가 이제 헐벗었어요. 그럴 때 지나가면서 안 추워? 여러분, 지나가면서 남한테 이렇게 말을 걸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너무 개의치 마세요. 작년에 제일, 이렇게 이름 많이 날린 연예인은 누가 먼저 싸이죠? 근데 싸이라는 이 가수가요, 이런 말 하잖아요. 공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쳤습니까? 지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쳤습니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미쳐보는 거예요. 그게 젊음인 거예요. 저는요, 속된 용어로 약간 또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좀 맛이 갔어.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들으세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은 좀 지루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저가 어릴 때 축구도 잘 못하고, 그죠? 친구들은 저를 왕따를 시키고, 이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늘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혼자서, 그죠? 뭔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들과는 또 다른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재주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외모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의 크기라든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어떤 소위 말해서 그 레벨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거기에 제의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발전이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만약 요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고 여기 계신 분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느 팀이 이기겠어요? 이쪽 팀이 이기죠. 지금까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했고 이게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학교 그걸로 만족하다 보면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까지는 좀 별 볼 일 없었다. 지금부터 별 볼 일이 있다. 이게 좋죠.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어떻게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흑인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근데 재선됐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선거 캠페인에 쓴 말이 바로 Yes, we can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요,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내가 감히, 절대 성공 못해. 그렇게 하면. 내가 왜 못해? Why not? 영어로. 내가 왜 못해? 나 할 수 있어.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네가 뭐래? 그런 거에 개념치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질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네가 뭘?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너 할 수 있어. 제가 박명수에게 했듯이, 제가 박경림에게 했듯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가 뭘, 너까짓 게 뭘, 그런 무시하는, 괄시하는 그런 거에 너무 자꾸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자신감이 없어져. 위축돼버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자신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세요. 그래서 나는 잘생겼어. 나는 멋있어.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 김태희 씨가 옆에 있고, 옆에 박지선 씨가 있다. 박지선 씨가 개그 콘서트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웃기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박지선이를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정관념,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삶은 일생을 감옥 속에 사는 삶이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인생을 감옥 속에 살아요? 자유롭게 자유로운 들판으로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만약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과소평가하려고 하신다면 그 생각을 불식시키고 자신을 한번 과대평가하고 거울을 보면서 넌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네가 왜 못해! 이런 말을 계속 하세요. 다만 말만 하면 안 돼. 준비를 해야지. 그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딱 준비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걸어다니면서도 나무에 말을 걸고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도 기차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끝없는 관심, 호기심 그런 것들로 충만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직 젊으니까 젊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젊다라는 것은 아교질이라는 거야. 아교질이라는 말 아시죠? 물렁물렁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짜 아주 비싸고 멋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항아리가 될 수 있고 꽃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필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진흙인 채로 그대로만 있다. 그러면 그걸로 굳어져. 그럼 진흙덩이밖에 안 돼. 진흙덩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진흙덩이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When there is love, I can't wait to talk about it when things get rough. I like to walk with you when it's night. I like to be the light that's missing and remind you every minute of the future isn't written, not written. 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을 뵈니까 10년 후에는 과연 늙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후에 늙어 근데 계실까요? 이제 영어로 old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있어요. 늙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낫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구는요, 이 지금 의자는요, 낡은 가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 처분되죠. 그죠? 그러나 늙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가구는 갖다 버리는 거야. 왜? 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낡은 사람이 되면 용도 폐기될 거예요. 아무도 날 찾아와 주지도 않고, 그죠? 저는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낡은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지혜로운 늙은이가 되고자 하고 귀여운 늙은이가 되고자 한다면 저는 젊은이들이 계속 저에게 와서 뭔가 질문하겠죠. 저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을 때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재판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대충 보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친구들을 혹세무민, 소위 말해서 약간 정신을 혼미하게 뺏었다. 이런 죄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막 정말 제 생각을 얘기하고 또 그 젊은이로부터 제 생각을 조정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나중에 악법도 법이다 그런 심판을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는. 네, 그래서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노년은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의를 들으면서 네. 저 사람은 정말 멋지게 미치고 특별하게 맛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네. 지금의 맛이 같다라는 표현도 그렇네요. 아니 아까 강의를 하실 때 맛이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길래 그랬어요 내가? 네네네. 근데 지금의 이런 모습을 만든 결정적인 단어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그냥 희망이라는 말로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요 늘 남들은 저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크게 좌우되질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쟤는 뭐 어때, 쟤는 힘이 없어, 쟤는 뭐 축구도 못해, 쟤는 뭐 여자 같아, 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난 갖고 있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희들은 축구를 잘하지만 난 노래를 잘해. 뭐 노래 가창력이 아닙니다. 이 노래에 대한 소위 말 악상, 그죠? 그러니까 어떤 너희들보다 내가 상상력이 풍부해. 이런. 제가 80을 해서 이긴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멈추지 않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많은 걸 알고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서 지식인 그거 더 많이 알아요? 몰라 사실은. 그죠? 많이 아는 걸 뽐낼 필요는 없어요. 많이 아는 건데 중요한 걸 알고 있다. 인터넷에
우리보다 인터넷이 못한 건 뭔지 아세요? 걔는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 걔는 계속 우리가 그냥 많이 하면 순서만 매길 줄 아는 거야. 1, 2, 3, 4,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희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남들이 그것을 헛된 꿈이라고 얘기할지언정 나는 내 꿈을 향해 나아간다. 뚜벅뚜벅. 그리고 그래서 저는 꿈이라는 것을 북극성에 비유를 해봤어요. 북극성으로 걸어가요. 어떤 친구가. 야, 어디 가니? 저 북극성으로 갑니다. 미친놈. 네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 봐라. 네가 북극성을 갈 수 있나 이놈아. 그 소년이 말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도 북극성을 못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북극성을 향해 걷다 보면 북극성 가까이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멋있죠?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극성이라는 곳으로 가기 전에 거쳐야 할 정거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적극성. 그래,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거죠.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저는 좀 부드러워 보이지만요, 사실 굉장히 마음속에 이글이글 차고 있는 그 어떤 열기가 있어요.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는 꼭 이루어야겠다. 이런 거 갖고 있거든요. 적극성이죠. 예. 그리고 행복이라는 건요, 행복의 동생은 제가 보복이 아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행복의 동생은 그럼 뭘까? 극복이에요, 극복. 이겨내는 거. 그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시련이 닥쳐온다, 고난이 닥쳐온다,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강한 사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 인생이 너무너무 저에게 고달프죠?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어려운 문제가 하나면은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집이거든요? 문제집은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래요? 해답이 있는 거야. 해답을 이제 자꾸 보면 어떻게 되죠? 실력이 없어.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을 때 실력이 늘어. 됐나요? 지금의 특별한 TV를 있게 한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여쭤봤는데, 참 하나로 정의하기 힘들 만큼 참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같습니다. 희망도 나왔죠, 뭐 행복도 나왔죠, 적극성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천한 TV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행복의 그 메시지 많이들 받으신 것 같습니까? 네.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예. 우리 젊은이들 그 받은 메시지 그냥 이렇게 접어두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청춘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감사드리는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박수! 내가 디자인한 게 이제 받아서 팔았어요. 그걸 만들어봐야 돼. 내가 스스로. 대견한 거죠. 그 꿈은 깨졌습니다. 근데 up his morning. All of his plans seem so damn easy to
뭐 경북대라고 했어? 예. 정액과 사진문화, 영남대 언론정보. Give it a try.